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2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도형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근데 그걸 벡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다? 공간도형에 관련된 문제다. 자, 한 모서리 길이가 4인 정사면체 ABCD에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O라고 했습니다. 그림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 A점, B점, C점, D점 잡고요. 여기 점선으로 표시하고요. 이때 ABC의 무게중심점을 우리가 뭐라고 둔다? O라고 이렇게 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쭉 연결시켜줬을 때 이게 중점 되면서 이 점을 M이라고 살짝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이제 5점이 무게중심점인데 그러면 2대 2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이때 선분 AD의 중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중점을 싹 이렇게 잡고 이걸 P점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자.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도 역시 같겠죠. 한 변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요 놈이 2일 겁니다. 그때 OP의 벡터와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OQ의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Q점이 어디 위에 있습니까? 삼각형 BCD 위에 한 점 Q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BCD면 밑면을 의미하는데 이 밑면상 어딘가에 이 OP라고 하는 벡터와 수직을 이루고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O와 P를 정사형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요 놈 요렇게 연결시켜준 MD라고 하는 요러한 직선이 생길 텐데 그 녀석의 그대로 수선에 발려주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OP의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한 평면을 잘라주게 되면 결국에는 이 BC라고 하는 선분과 평행한 상태에서 반드시 이 점은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에 수직 이렇게 여기에 수직인 상태에서 이러한 선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점들에 바로 무엇이 위치할 수 있다? Q점이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BC하고 정확하게 평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게 몇 대 몇일지를 찾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죠.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자, Q점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쪽 구석트기로 이렇게 와야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것이냐? 상상해 본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항상 직각이죠. 그렇죠? 항상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공통인 상태에서 요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이 PQ의 길이가 최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PQ의 길이가 최대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PQ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길이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요 길이를 의미한다. 그러면 요 놈이 길이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각의 크기가 60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요 변의 길이만 알면 자, 요 변의 길이 구하는 건 1도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이러한 상황 자체를 주어져 있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보면 말입니다. 요 D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DA 벡터를 스몰 a 벡터, DB 벡터를 스몰 b 벡터, DC 벡터를 스몰 c 벡터라고 두겠습니다. D의 A 벡터를 스몰 a 벡터, 그 다음 D의 B 벡터를 스몰 b 벡터, D의 C 벡터를 D입니다. DC 벡터를 스몰 c 벡터 이렇게 두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말이죠. OP 벡터라는 녀석을 표현해 줘야 한다. 그러면 OP 벡터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O의 P 벡터다라고 하는 벡터는요. C점을 D로 넣으면 DP 벡터 마이너스의 D의 O 벡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DP 벡터와 DO 벡터를 표현해 주실 필요가 있을 텐데 자, DP 벡터는 2분의 1의 A 벡터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DP 벡터는요. 그 다음요. DO 벡터는 자, 요놈 벡터가 되겠죠. 요놈 벡터. 자, 이 벡터는 말입니다.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면 된다. 요렇게 오면 된다. 그쵸?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DP 벡터가 결국에는 무게중심점 벡터이기 때문에
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의 3분의 1을 해주면 되죠. 그대로 쓸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대로 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은 생략하고요. 갔더니 dp 벡터 대신에 2분의 1의 a 벡터 써주시고 마이너스에 d5 벡터 썼더니 3분의 1의 a 벡터의 플러스의 b 벡터의 플러스의 c 벡터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의 a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b 벡터, 플러스 6분의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1의 c 벡터. 이게 바로 OP 벡터가 될 겁니다. 그 다음 OQ 벡터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OQ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OQ 벡터는요. 자, O의 Q 벡터입니다. 그러면 요놈 벡터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게 최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긴 있는데 이 녀석이요. 그러면 요게 몇 분의 몇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이 녀석이요. 그러면 전체 요 C 벡터의 몇 분의 몇인가 그걸 T라고 살짝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Q라고 살짝 이렇게 두면 말입니다. D의 Q 벡터는 말입니다. 자, 전체 C 벡터의 T배다라고 이렇게 두자 이거야. DQ 벡터를요. 그러면 OQ 벡터와 OP 벡터가 서로 수직이니까 말입니다. 그걸 그대로 써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대로 써보자. 그러면 이 OQ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OQ 벡터는 시점을 D로 하니까 DQ-의 DO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DQ-의 DO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마저 써보겠습니다. DQ가 이 녀석이죠. T배의 C 벡터에 마이너스 D의 O 벡터는 말입니다. 이 녀석이죠. 그렇죠?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 3분의 1의 A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B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C 벡터다. 이와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녀석을 서로 내적해 보겠습니다. OP 벡터와 OQ 벡터를 서로 내적해주면 이게 무엇이 된다? 제로가 된다라고 들 수 있겠죠. 왜? 두 녀석이 서로 수직이니까. 그러면 OP 벡터 그대로 썼더니 말입니다. 6분의 1의 A 벡터 마이너스 3분의 1의 B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C 벡터다. 요놈의 내적에 자, 요거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분의 1의 A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B 벡터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C 벡터입니다. 이렇게 들어갔나요? 이렇게 들어갔나? 자, 요 녀석이 제로가 된다. 요 녀석이 제로가 된다.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A 벡터, B 벡터, C 벡터의 크기가 전부 다 얼마입니까?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면체라고 했으니까 각 벡터의 크기는 4일 겁니다. 자, 그 다음 A 벡터의 내적의 B 벡터, B 벡터의 내적의 C 벡터, C 벡터의 내적의 A 벡터는요. 이 녀석은 간단하겠죠? 어떻게 해요? 요놈의 크기 4, 요놈의 크기 4 곱하기 두 녀석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그러면 한 각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정사각 크기니까 60도, 그렇죠? 60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아닙니까?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약분시켰더니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요 식 정도를 전개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정리해줬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는 이꼴 이렇게 주어진다. 마이너스 6분의 5의 t에 플러스의 3분의 2다. 라고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야. 넘어갔더니 3분의 2는 6분의 5의 t입니다. 약분시켰더니 결국 t의 값은 말입니다. 5분의 4다라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5분의 4인 거야. 5분의 4. 전체 길이의 5분의 4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 4대 1이다 라는 얘기. 4대 1이다. 그러면 전체 크기가 4였기 때문에 4 곱하기 얼마? 5분의 4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바로 요놈 DQ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계산했더니 이게 얼마가 된다? 5분의 16이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요 녀석의 길이 자체가 5분의 16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써보죠. 5분의 16입니다. 요놈 길이가요. 자, 요 길이 얼마였습니까? 요 길이요? 그렇죠. 반땡이니까 2가 되겠죠.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 어떤 녀석이었습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길이 자 P의 Q의 최대값 요 길이었죠. 그렇죠? 요놈 길이였었습니다.
자, 요 길이를 살짝쿵 뭐라고 두자? x라고 이렇게 두자. 그러면 그 사이각이 얼마였었다? 그 사이각이 60도였었다라는 이야기죠. 60도였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거 좀 싹 지워보면요. 좀 더 큰 녀석으로. 자,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놈 삼각형을 놓고 한번 보도록 하자. 봤더니 그림이 이와 같이 이렇게 주어진다. 자, 요점이 P점, 요점이 Q점, 그리고 요점이 D점인데 이 각의 크기가 60도고 요 녀석이 5분의 14이며 그 다음 5분의 16이며 그 다음 요 길이가 2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때 이 길이 x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최대값입니다. 그러면 수선해발을 싹 이렇게 쓸게요. 교육과정 전에, 개정 교육과정 전에서는 코사인 제2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요놈 구하는 건 정말 쉬울 텐데,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제2법칙을 모른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게 되면요, 수직 들어가면서 요 녀석이 1 되겠죠, 그쵸? 2 대 1 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루트 3이겠네요. 그러면 5분의 16에서 1 빼주니까요, 5분의 16에서 1 빼주니까 요놈 길이가 무엇 되겠습니까? 5분의 11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따라서 직각삼각형에서 x의 제곱의 값은요. 루트 3의 제곱, 3 플러스 5분의 11의 제곱, 25분의 121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계산했더니 통분해봤더니 25분의 75 더하기 121은 얼마입니까? 196이죠. 딱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5분의 16이다. 14다. 미안합니다. 5분의 14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5분의 14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x의 값이 5분의 14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P가 되고 이 녀석이 Q가 되겠죠. P와 Q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과 19. 이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했던 걸 잘 보십시오. 최대값은 P분의 Q인데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5 플러스 14는 19다. 이게 정답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9번 스타일의 문제를 보셨을 때는 말이죠. 항상 순간적인 공간 도형의 문제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벡터를 활용하긴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도형 관계식의 문제일 것이다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놓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